3월의 어느 날 새벽 고요한 전남 순천의 한 가정집. 안방에서는 안주인인 50대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한 남성이 안방에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서 뭔가를 찾는 듯 덜그럭거리며 방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. 결국 잠에서 깬 50대 여성, 남성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. 여성의 비명에 결국 방에서 쫓겨난 남성. 과연 그의 정체는 누구였던 걸까요? 누구였어요? 이 여성의 50대 남편이었습니다. 일단 이 사건이 지난 2021년 3월 19일 새벽 2시에 있었던 일인데 전남 순천의 가정집 2층에 안방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 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 그 사이에 몰래 안방에 들어옵니다. 이 자신의 차 열쇠 그리고 통장을 찾는다면서 이렇게 저렇게 소음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. 그 소리 때문에 여성이 잠에서 깼습니다. 그 여성은 그대로 비명을 질렀고 남성은 그대로 방에서 나가서 도망을 쳤습니다. 이 여성이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. 이 여성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고요. 독립적인 생활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이 일이 있은 뒤에 여성은 이 남편이 몰래 침입을 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아니 뭐 아무리 이혼이고 뭐고 해도 고소까지 예, 참 감정이 시다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 중이었고요.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사건이 있기 전날 여성이 남성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차량 키를 가져가 버렸답니다. 가져갔으니까 남자는 그 다음날 이제 내 차 키를 가져야겠다, 열쇠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였고. 가져갔으니까 찾아가야죠. 예, 찾아가겠다. 그래서 남편은 내 아내가 내 차 키를 먼저 가져갔다라고 신고를 하고 아내는 그렇게 한 이유가 남편이 내 가방을 가져갔다 이렇게 서로 신고를 했는데 이혼 소송 중이어도 여전히 부부잖아요.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사실 절도죄는 처벌을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아내가 내가 쓰는 방에 혼자 쓰는 방인데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건 주거침입이다라고 고소를 또 한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남편은 아니 그 안방 나도 같이 쓰는 방이고 그 내 물건 찾으러 간 거니까 이게 어떻게 불법이냐라고 맞섰던 겁니다. 박 변호사 박 변호사 무슨 얘기예요 이게? 자, 이 말을 좀 하자면 이 두 부부 199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. 슬하에 2명의 자녀도 있었고요. 좀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. 결혼 생활 중에. 그래서 2020년 10월에 이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2월쯤에 남편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물건은 이 여성의 집에 있었고요. 별거 이외에도 1층에 이제 운영하는 식당을 같이 일하기도 하고 같이 뭐 좀 잠도 자고 2층 집에 1층을 식당을 운영하는데 같이 일을 했다. 식사도 같이 하고 1층에서 뭐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좀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판결문에 따르면 지금 남편 짐은 모두 챙겨가 나간 시기가 사건 발생 뒤인 2021년 3월이라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안방 침입은 유죄냐 무죄냐? 하하, 양 변호사님. 일단 저는 사실 검찰에서 이거를 꼭 기소해야 됐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걸 방실수색죄를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사실 이 주거침입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방실수색은 좀 낯설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주거침입 안에 사실 주거하고 방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거침입 방실침입죄가 있습니다. 근데 방실수색죄는 뭐냐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기만 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뒤진 거예요. 그러니까 훨씬 더 가중처벌하고 이거는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만 최소한 징역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게 두 사람이 떨어져 살았던 거고 안방을 이 아내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거침입, 방실침입 이런 종류의 죄는 절도죄와 달리 친족간이라고 해서 용서하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, 1심에서. 아, 교수님. 아무리 뭐 이혼 소송 중이고 해도 일단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잖아요. 그냥 안방에 들어 별거 중이라고 해도 일단 안방에 가서 내 키 어디 자동차 키 어디 있어? 이렇게 좀 본 게 이게 좀 모르겠는데요, 저는. 글쎄요, 이 정도면 왼수죠. 부부가 아니라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고소까지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서로 간에 있어서 감정이 쌓여서
정말 뭐 그 조그만 것이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소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어려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에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검찰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들 겁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95년도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이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는 참 이게 자식들 보기에도 엄마 아버지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꼭 그 어른스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이혼을 하시더라도 좀 쿨하게 헤어지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. 이렇게까지 해서 고소를 하고 뭐 방실 침입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다른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는 거 정도 이상 이하도 아니고 본인들은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제가 양 변호사님께 마지막에 여쭐게요. 박 변호사님, 예. 일단 2심까지 갔잖아요. 네, 2심까지 가게 됐습니다. 기소도 했고 1심에선 집행유예. 자, 2심 가서는 결국 무죄가 선고가 되는데요. 아, 진짜? 자, 이 같이 하나의 방입니다. 하나의 우리 방실이라고 법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의 방실을 여러 명이 쓰고 있다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보는 게 맞다라고 이 판결문 이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봤고요. 특히 25년 이상 두 사람이 같이 거주를 했습니다. 함께 형성한 공동생활. 완전히 해소하기 힘들고 이런 어떤 방실 또 주거지 같은 경우는 공동 점유하고 있다는 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나중에 소송하면 분할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지 여기 들어갔다 해가지고 방실 뭐 수색죄라든지 주거 침입죄라든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항소심의 의견이었습니다. 양 변호사님은 1심 재판부, 2심 재판부 누구의 판단이 좀 더 그래도 맞다고 보세요?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맞다고 보고요. 검찰에서 기소도 좀 무리했다고 보이고요. 이게 이제 검사분들도 이 이혼 소송 과정 중에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웬만하면 사실 떠나야 돼요. 아니 이혼 소장이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살고 있다가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옆방에서 소장이 법원을 거쳐서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일들이 근데 가끔 있습니다, 실제로. 근데 그거를 한쪽을 덜컥 이게 잡아가지고 한쪽만 재판에 넘겨버리면 이 이혼 소송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고 부부 사이를 더 험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애초에 검사의 기소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아, 참 뭐 오 교수님 말씀처럼 두 분 다 조금 안타깝습니다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